정말 탱잉 소리 잘하는 탱잉 소리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겁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주할 때 텅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텅잉이라는 거는 노래 가사말의 발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가사적인 어떤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텅잉으로 해서 이제 텅잉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텅잉에 대해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표현이 액센트하거나 스타카토하거나 부드럽게 피아노하게 이렇게 여리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텅잉으로 인해서 이제 가사 전달 대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텅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곡의 어떤 상황에 따라 곡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잘 알고 계신 투. 네,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투 하고 혀를 차줘야 되겠죠. 네, 혀가 툭 건드려서 와야 되는데 혀가 움직여야 되는데 호흡만으로 움직이니까 호흡으로만 하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죠. 어눌한 발음이 되는 거죠. 플루트 할 때는 네. 투투가 잘 되는데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투라는 발음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하셔야 되고 투는 말씀을 드렸지만 투는 약간의 액센트적인 발음이죠. 그래서 텅잉에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음에 따라 강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T급 발음, 저는 이제 D급 발음, 그다음에 C급 발음, 예, 강, 중, 약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곡을 연주를 할 때는 네가토하게 연주를 할 때는 두 발음. 그래서 두 발음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투는 약간의 호흡을 뱉는 호흡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떤 발음이고 두는 두 하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됐어요. 투는 그냥 투 하면서 그냥 호흡이 뱉어버리는 어떤 호흡이기 때문에 날려버리는 호흡이기 때문에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발음을 해주시는 게 좋고 부드럽게 연주할 때는 후로 해가지고 느린 템포 그러니까 80 이하의 느린 템포는 후로 하면은 부드러워질 거고요. 일반적인 거는 뭐 두로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신나고 그런 어떤 빠른 템포의 곡들은 투 발음을 해서 정확한 어떤 어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말 그대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투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발음을 해주셔서 이렇게 텅잉을 해주시는 게 정확한 곡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텅잉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음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 물론 무조건 텅잉을 하는 건 아니죠. 아티큘레이션을 잘 그려서 텅잉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게 그걸 아티큘레이션을 잘 해서 염줄을 잘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따로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영어에서 혼동이 되던데 네. 애드립하고 네. 오브리가토하고 어떻게 다른 거 확실히 좀. 애드립은 이제 말 그대로 오브리가토는 이제 반주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반주 되고요. 중에? 반주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드립은 곡을 연주하는 거라고 보시면 곡을 되기 때문에. 연주한다고? 네네네. 그러면 어제 선생님 중간에 하면서 해주는 그게 그거는 오브리가토. 오브리가토입니까? 네네네. 반주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오브리가토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뭐 정확한 사전적인 부분들은 저도 이제 찾아봐서 봐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애드립은 말 그대로 그려지지 않은 걸 그려지지 않은 걸 창작해서 만들어내는 걸 이제 애드립이라고 봐야 되고요. 오브리가토는 이제 대체적으로 반주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려져 있거나 뭐 안 그려져 있거나 뭐 그렇긴 한데 거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애드립은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열풍 같은 어떤 대목에 가면은 4분 심보가 두 개가 연달아 있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하나는 그대로 하고 한 개를 연 아닙니까? 그게 오브리가토입니까? 애드립입니까?
뭐 그거를 따다다다 땅크는 그게 어딥니까? 네, 그걸 보통 오브리가토라고 그러죠. 애들이 애드립은 만들어 키도 한 만들어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네. 곡의 어떤 창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들어내는. 예, 예.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오브리가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디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반주적인 어떤 부분들 서브해주는 역할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한 마디가 통째로 4분 신부가 저기 보면은 네. 그 들어가는 게 그게 오브리가토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뭐 부분 이제 서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브리가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애드립은 곡을 그냥 뭐 마디수와 상관없이 일단 일정 구간을 만들어내는 창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그 우리 열부 중에서 네. 그 애드립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애드립이라는 거는 이제 곡을 원래의 멜로디를 놔두고 특정 부분을 내가 곡을 만드는 걸 따로 만드는 걸 애드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 멜로디를 내가 두 마디든 네 마디든 그 네 마디를 새로 이렇게 곡의 의미를 내 나름대로 이렇게 창작해서 만드는 걸 애드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충해서 하는 거. 기본 악보 외에 보충해서 자기가 만든다면 원래 멜로디를 벗어나서 창작을 해서 만드는 게 애드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사전적인 거는 일단 찾아봐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해서 이렇게 서브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주 멜로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애드립은 본그저 악보에는 본 마디를 그 점령하는 거네요. 네, 완전 다르게 이제 완전 점령해 버리겠네요. 완전 다르게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원래 멜로디를 불다가 일정 구간을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걸 일종의 음악적인 사진적으로 멜로디 페이커라고 하거든요. 멜로디를 특정 구간을 이렇게 페이크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걸 멜로디 페이커라고 그러는데 그걸 멜로디 페이크를 하거나 이제 그걸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애드립을 하거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애드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오브리가토는 대체적으로 이제 반주기 음악을 편곡을 해서 만들었을 때 이제 그 부분도 그 파트를 반주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오브리가토라고.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특별한 게 없으면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곡을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테크닉 쪽으로 지우개가 어디였나? 테크닉 쪽으로 이렇게 이제 또 저희가 안 했던 부분들이 또 있죠. 몰랐던 부분들이 또 궁금해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오늘 또 하면서 배워서 곡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부분들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서브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칼톤. 서브톤과 칼톤. 매 수업 때마다 했었습니다. 이제 서브톤, 칼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브톤 같은 경우는 저음 위주 1옥타브의 음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내는 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는 소리를 노말톤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내는 소리 우리가 그냥 생소리라고 하는 노말톤. 이렇게 그냥 내는 거. 이게 이제 노말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소리 그대로 내는 소리. 이제 서브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푸근한 소리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음에서 솔 밑에서로 저음에서 내는 소리, 바람이 섞여서 나오는 소리, 좀 더 푸근한 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리드 소리가 조금 더 덜 나는 소리, 노말에서 나는 리드 소리가 덜 나는 소리, 그런 걸 하는데, 서브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옥타브 음에서 내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1옥타브 음에서 주로 표현을 하는데, 솔 밑으로, 물론 솔라시도 뭐 2옥타브도 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조금 더 모아지고 단단한 소리를 내면 정톤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어떤 정갈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브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솔 밑으로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톤 같은 경우는 2옥타브. 2옥타브면 저는 뭐 한 솔 기준이라고 봅니다. 2옥타브 솔 위에, 물론 뭐 솔 밑에도 2옥타브 음에서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옥타브 음에서 이렇게 낸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칼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그로잉 톤이라고 그러죠. 그로잉 톤. 예. 사자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그로잉 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칼톤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이제 칼톤 같은 경우는 약간 경황되고 흥분되어 있는 어떤 뭔가가 클라이맥스로 이렇게 치닫는 어떤 느낌의 어떤 그러니까 호소하는,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부분, 이제 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칼톤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기교가 굉장히 누구나 이렇게 해보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기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오늘 한번 해볼게요. 실기적으로 한번 해보고 표현을 어떻게 하면 서브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기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서브톤 내는 방법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악기를 한번 잡아 보시고요. 그래서 곡을 연주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트레이닝을 시킬 때 그렇게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곡을 봤을 때 1옥타브면 무조건 서브톤으로 노래를 하려고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했지만 오늘은 우러라 열풍으로 했지만, 오늘은 만약에 이제 시계바늘로 한번 또 곡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뭐 악보 있으시죠? 없으면 뭐 들으시면 됩니다. 네. 다 됐다고 안 하네. 네. 끝났다고. 네. 없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말로 이제 표현하면은 이제 멜로디가 사는 게 별게 있느냐 하는 이제 첫 번째 도의 부분에, 그렇죠. 그러면 레미솔 이렇게 됩니다. 뭐 악보상에 이제 우리가 G 메이저 스케일로 G 메이저 맞나요? 네, G 메이저 스케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로말톤, 그렇죠? 이게 노말톤이죠. 그래서 노말톤으로 하는 거고, 이게 서브톤으로 하는 거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부드럽죠. 네, 그래서 노말톤은 훨씬 더 거칠게 들리죠. 네, 네. 강하고 거칠게 들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표현을 했을 때 서브톤을 구사를 해주면 훨씬 더
1옥타브 음들은 리드의 진동이 많아요. 그렇죠? 약간 긴장도를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리드의 진동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사운드도 좀 긴장을 내가 살짝 주고 이렇게 안 부르면은 리드 소리가 사운드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들었을 때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서브톤을 구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주법상의 이유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말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법상의 부분이 그림으로 살짝 잘은 못 그리지만 이게 마우스피스라고 하면은 이게 치아를 물고 있는 부분이 입술이 물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물게 되죠. 그리고 비슷하게 물면서 우리는 이제 앙부시어 자체가 긴장도를 이렇게 주면서 아래 치아 위에 살짝 올려져서 말아 넣는 게 아니고 살짝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올려진 상태에서 리드와 입술이 치아와 입술과 리드가 표개지면서 샌드위치 되면서 포개지면서 이렇게 긴장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서브톤은 여기에 긴장도를 완전히 풀어요. 얘를 풀어요. 그냥 힘을 빼요. 힘을 빼고 이 노말은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긴장도를 주잖아요. 긴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풀어요. 이걸 턱을 벌려요. 턱을 벌리고 이 아래 턱을 치아가 빼요. 이렇게 밑으로 빼 힘을 빼고 이렇게 보면 안에 이제 메추리알 한 개 먹는다고 생각하고 입안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입안에 공간을 만드는 거죠. 사탕을 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치아는 빠지고 입술만 이렇게 되겠죠. 노말 같은 경우는 치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브톤 같은 경우 치아는 안 돼 있고 치아는 이렇게 빠져 있고 입술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만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 이게 치아고 입술이 이렇게 입술이 리드를 받치고 있는 상태. 노말은 폭에서 이렇게 물지만 서브톤은 보시면은 턱을 빼죠. 턱을 이렇게 빼요. 빼면은 치아가 밑으로 빠지고 입술이 리드를 물고 있는 겁니다. 입술만 치아로 받쳐서 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배 조금 한번 해보세요. 윗니는 고정이에요. 윗니는 고정이고 입술 치아가 턱이 아래 턱이 쭉 빠지고요. 입술만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거기서 그냥 소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람만 나요. 소리 나면 안 돼요. 바람만. 바람을 못 넣으면 안 돼요. 바람을 못 넣으면은 입에 힘이 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요. 소리 나면 안 돼. 여사님 너무 힘이 들어가. 입술만. 턱은 빼고. 턱을 내리세요. 힘 빼고. 여기 완전히 요 주위에 근육들이 힘이 없어야 돼. 볼록 해도 돼요. 이 앙부시가 너무 힘들어요. 물려고 하면 안 돼. 안 물려고 해야 돼. 그냥 입술이 갖다 대는 거예요, 리드에. 그렇게 이제 힘이 빠지는 연습을 해, 힘을 빼는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노말로 불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 힘이 안 빠져요. 힘이 안 빠져.
힘이 안 빠지는 것 때문에 서브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법이 다른 거예요. 노말은 힘을 줘야 돼요. 근육에 긴장도 주고 여기가 근육이 탱글탱글하게 돼야 되지만 서브톤은 여기가 완전히 힘이 없어요. 힘을 주면 안 돼. 치아만 이렇게 없고 살짝 갖다 대고 치아도 꾹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빠져서 바람 소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바람 소리가 나야 돼. 서부터는 바람 소리가 나와줘야 돼. 자, 그런 상황이 힘이 많이 빠졌다. 힘이 빠졌다. 그러면 이 아랫입술로 리더를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네. 보세요. 그냥 처음에 소리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짝 입술이 살짝만 이렇게 리더를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억지로 소리가 왜 안 나지 하고 이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했을 때 노말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가 나요. 힘을 주면. 자,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렇죠? 이 노말이죠. 서부터는 이런 소리가 나요. 약간의 리더 소리가 배제되는 소리가 나요. 자, 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거기에서 좀 더 자세를 또 바꿔야 돼요. 순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브톤을 내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 빼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바람이 편안하게 내가 언제 불던 언제든 호흡이 소리가 안 나고 그냥 호흡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빼고 호흡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만드셔야 돼요. 여기 근육들을 완전히 이완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두 번째로는 입술이 살짝 리드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점점 소리는 잠깐만 들어보시고요. 이걸 처음에는 잘 안 나겠죠. 그 다음에 점점 연습을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낼 수 있는 상황들을 듣고 보시면 좋겠어요. 네. 상황들을 천천히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접근해서 시간을 두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내지 하고 몇 번 연습하고 일주일 연습해도 안 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충분히 가지세요. 그래서 충분히 릴렉스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호흡을 편안하게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쑥쑥쑥 어떤 음을 내든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입술을 대어서 내가 서브톤이 천천히 나와서
천천히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천천히 좁혀 나가야 돼요. 그렇게 또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무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입술이 힘을 빼고 이렇게 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세는 안 바꿨어요. 원래 로마를 하던 그 상태에서 힘 빼는 작업만 하고 바람 들어가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무는 부분이 리드를 무는 부분이 달라야 돼요. 같은 위치에 무는 게 아니고 입술이 이렇게 끝에 물어요. 리드 끝에. 그러면 뭐냐? 원래는 이렇게 물었던 게 이렇게 물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술이 끝으로 온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렇게. 그럼 뭐냐?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장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원래 이렇게 물던 걸 턱을 당기고요. 고개를 바닥으로 시선을 주면서 턱을 당겨요. 이렇게. 그럼 각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힘들면은 스트랩을 약간 내려서 어깨를 밀어요. 그래서 저로 오세요. 이렇게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물었던 위치에서 입술이 이렇게 당겨서 턱을 당겨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게 당겨지는 게 잘 안 되면 앞뒤를 스트랩을 약간 풀어서 앞으로 미시면 이렇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이랬던 게 이렇게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각도만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선이 바닥으로, 시선이 밑으로 하면 시선이 바닥으로 오셔야 돼. 고개 드는 게 고개를 바닥으로 이렇게 숙이셔야 돼. 고개가 들리면 안 되고. 잘하시네.
되는데 한 번씩 제가 한번 하는 거 보고 어떠겠어요 하고 해드릴게요. 여사님부터 한번 가볼게요. 솔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 의미예요. 좀 더 푸시고요. 네. 이게 지금 자세가 책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악기가 좀 더 각도가 이렇게 되면 좀 더 끝으로 물게 되겠죠. 그래서 하관에 좀 더 힘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네, 그런 의미인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연습하는 건 안 좋고요. 네,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소리 내는 것보다 바람 소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는 게 이게 서브톤의 또 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지금 이제 부시면서 자꾸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냥 애시다부터 그냥 이렇게. 저는 안 돼요. 네, 한 번씩 해보고 의원님은 해볼게요. 저는 안 돼요. 네, 뭐 지금 발음 소리를 내셨으면 그 소리 내셨으면 입술이 살짝만 리드에 힘을 줘보세요. 자, 다른 분들은 네, 솔로, 솔. 네, 소리 네네. 안 돼. 네, 다시 해볼게요. 바람 소리는 나는데 네, 바람 소리 나면 나게 돼 있어요. 입술에 아랫입술이 리드를 눌러야 돼. 그렇죠. 아랫입술 리드를. 네. 그렇죠. 네, 뒤에 살짝 나오죠.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네, 뒤에 살짝 나오죠. 그 소리가 맞아요. 네, 바람 소리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바람 소리가 안 나오면은 안 나지만 바람 소리 나오면 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안 되네. 아니. 바람 소리부터 내보세요. 아니, 제가 시선이 바닥으로 땅을 보시라고. 그러면 땅을 보시려면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땅을 보시려면은 내가 시선을 떼면 악기가 조금 부자연스럽잖아요. 물기가. 그러면 얘를 낮춰요. 내리라고 이거. 여기다 받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스트랩을. 다시. 다른 분들은 다시 바람 소리부터 내보세요. 땅을 보시고요. 밑에 보시고. 소리 안 내, 바람. 아니, 바람. 자, 소리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연습을 하시려면요. 바람 소리부터 내셔야 돼. 네, 지금. 자, 바람 소리가 잘 안 나는 건요. 왜냐하면 여기에 힘이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힘이 빠져야 돼. 힘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소리 나는 거는 힘이 안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힘이 안 빠졌든지 리드가 너무 오래됐든지 힘이 안 빠졌든지 주중에 힘을 빼셔야 돼요. 이 순간. 네네. 잘 하시니까 그냥 패스. 네, 패스. 네. 아니, 바람 소리. 지금, 자, 악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바람 소리 나는 거 소리 나는 바람만. 거. 가야 되는데. 소리는 안 몰라도 나는 나지. 자, 소리가 지금 나오는데.
편안하게 바람이 안 들어가요. 편안하게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에 힘이 풀어져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잔뜩 여기 힘이 들어가 있어. 바람이 손에 편안하게 들어가야 돼. 소리 나는 건 여기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 힘을 빼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바람만 일단 들어가시면은 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편하게 바람 소리가 나면은 그 다음에 서부터 내는 거 금방 내요. 바람 소리가 안 나오면은 절대 서부터는 안 나와요. 한번 해보시죠. 솔로 잡고. 네, 그렇게. 일단은 바람 소리가 저는 이제 뭐 피스가 오프닝이 좀 있다 보니까 바람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 오프닝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이 좀 적게 들어가는 피스가 있고 많이 들어가는 피스가 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프닝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 힘이 안 빠지니까 바람 소리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냥 바람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나야 돼. 그렇죠. 누가 들어도 바람 소리가 숭숭숭숭 난다고 생각을 편하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에 힘을 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가 그냥 진짜 색소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바람 소리가 어떤 음을 내가 짓고 내든 편안하게 바람 소리가 먼저 나야 돼. 바람 소리가 난다는 건 여기 힘이 빠졌다라는 얘기야. 하관에 힘이 빠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서브톤이 나기 때문에 우리 김영님도 패스. 여사님도 한번 해볼까요? 좀 더 그렇게 하면 되고 좀 더 힘이 빠져서 바람 소리가 훨씬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 상들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 주 목적은 정말 이제 서울하는 거 네. 소리를 울림 좀 네, 울림을 좀 소리가 울림이 나게끔 하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면은 노말로 내는 거나 일반적으로 부는 거 써봤다.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색소폰의 어떤 명곡 중에 명곡이 이제 데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데니 보이를 부르는 게 이제 보통 아마추어 되신 분들이 로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게 이제 데니 보이가 색소폰의 기교의 어떠한 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소폰의 모든 기교들이 거의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꾸밈음부터 시작을 해서 밴딩, 스쿱, 그다음에 서브톤, 칼톤, 그다음에 3옥타브의 플래즐렛, 음들이 모든 기교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집약되어 있는 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소폰을 아시는 분들은 그 데니 보이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입부가 방금 했던 대로 요 서브톤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부르는 게 부르면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게 L2 소리야, 테너 소리야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들으면 이게 L2 소리가 아니고 테너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브톤이 좀 더 곡을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감미롭게 들려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브톤을 구사를 하셔서 만드시면 훨씬 더 표현적으로 좋은 표현을 하실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하셔서 계속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일단 바람 소리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낼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마를 불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네 마디 보면은 시계바늘이 도입부가 이렇게 됩니다. 네 마디 여덟 마디를 부르면 이렇게 되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서브톤. 그래서 훨씬 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브톤을 구사를 하시려면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될 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시면 돼요. 첫 번째, 바람 소리부터 힘을 빼고 바람 소리부터. 바람 소리부터 내시는 상들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 소리가 났으면은 입술을 살짝 힘을 주어서 살짝 갖다 대어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주법상에 턱을 당겨서 입술이 아랫입술이 리드 끝을 물 수 있게.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거나 악기가 밀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노안 이렇게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하관을 풀어서 바람 소리부터 힘을 빼는 작업부터 하셔서 소리를 컨트롤하실 수 있게끔 천천히 하시면 접근하셔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법이 그때 상황에 따라 빨리빨리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로 질문 있을까요? 네, 쉬었다가 칼톤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